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이어스 총괄 영업이사로 있는 파트너 사업단 소속 김혜진입니다. 다들 경력자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 신인 교육이라고 알고 왔고, 보험 영업이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그럼 그 전에 다들 무슨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설계사로 다들 전향한 분들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해서 저 또한 설계사로 지금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저의 얘기를 좀 오늘 담백하게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사님이 선배와의 대화를 저한테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첫 주제를 0에서 시작하여 1을 만든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완성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저 또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제가 어떻게 보험을 하게 됐는지 보험을 해오면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한번 풀어내 볼게요. 저에게는 3남매, 3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나를 소개하라고 할 때 썼던 사진이거든요. 첫째 아이가 8살이었고 둘째가 5살, 그리고 꼬맹이가 2살 때 이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학원 강사로서 학원을 하다가 이제 과외로 전향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 세 번째 이 꼬맹이가 계획에 없이 저에게 선물처럼 나타났죠. 예, 폭탄이었는지 폭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100일이 되면서부터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원도 했지만 과외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수업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가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저는 보험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데 굳이 보험이 필요할까?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신한에서 판매했던 통원비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보험들이 있었지만 별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한테는 아주 무방비 상태로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에 부딪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업도 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보험을 시작하면서 보험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저에게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의 지인분이었는데 시험을 보면 교육비를 주겠다. 또는 노트북을 사주겠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분은 생명보험사에 근무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연금 하나 들어주면 괜찮겠지. 종신 하나 가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도 이 외에도 많은 설계사분들이 계셨는데 제 주변에 설계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추측으로 저에게 보험 상품을 크게 권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팠는데 저한테 왜 실비 고고 몇천 원도 안 하는 거 왜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했더니 안 물어봤잖아.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는 설계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 셋을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는다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DB손해보험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아갔냐면 저에게 매번 권유했던 그 생명보험사에 있던 그 지인분이 DB손해보험으로 이직에 갔다는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종신은 팔 자신이 없더라고요. 연금도 못 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20만 원, 30만 원 권유한다는 일은 되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TV 홈쇼핑에서 만원의 행복 이런 거 광고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광고를 저는 봤어요. 1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보험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언니가 한다면 그래도 가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DB손해보험으로 입사를 합니다. 근데 그 DB손해보험 입사를 했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셨는데 그 명함을 한 달 동안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두 달만 있다가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갈 거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수험생들과 공부했던 그 공부 양보다는 보험회사에서 공부하는 양이 좀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렇게 조금 공부하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아, 그럼 좀 더 배워봐야 되나? 알아볼까? 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을 입사를 하고 그러다가 저의 유치자인 우리 팀이 하나손해보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옆에 지점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슉 갔죠. 가서 그곳에서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신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손해보험 시험 보고 생명보험 시험 보셨죠?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 시험을 교육하는 일을 같이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을 중간에 쉬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또 이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을 다니고 또 2018년도는 메리츠에 또 같이 함께 이 조직들이 옮겨가면서 거기서도 이제 누군가를 코칭하고 함께 하고 이런 일들과 영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커버렸고요. 지금은 20살이 되었고 17살이 되었고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같이 만나서 한 프레임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을 만큼의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저는 손해보험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2022년 1월에 지금 우리 인카금융서비스와 같이 손보, 생보를 모두 통합하는 대리점으로 옮겨갑니다. 요때 옮겨갈 때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해보험의 한 회사 상품으로는 좀 불편하구나. 자동차 보험을 계속 의뢰를 받는데 이 자동차 보험이 한 회사에서는 자꾸만 거절이 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토스해야 된다는 사실들이 되게 다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점으로 왔는데 대리점에 왔을 때 첫 느낌은 뷔페에 온 느낌이었어요. 먹을 건 너무 많은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으면 이 회사 상품도 좋은 것 같고 이 교육을 받으면 또 이 회사 상품이 좋은 것 같고 도대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 속에 대리점에서 4년을 근무하다가 2025년 7월에 인카금융서비스 제이어스 총괄 저는 파트너 사업단으로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요 사이에 지금 제가 띄어쓰기를 길게 해놨죠. 요 사이의 스토리를 나중에 뒷단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 사이에 저에게도 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보험이 처음이시라면 저는 제이어스 총괄에 합류한 지 5차월 된 신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사진들을 찾아보고 과거에 제가 했던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지나온 시간은 12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진들을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내가 신인이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아, 그때 이랬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마치 제 일기장을 오늘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마치 검사받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제이사님이 정규 과정들 얘기 드렸잖아요. 왜 보험 일을 해야 되는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완벽한 프로세스도 제안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보험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화법까지도 우리가 전체 교육 과정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제가 보험을 어떻게 해와서 지금 12년을 버텨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신인 1차월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하고 맨 처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2014년 2월 달에 아까 그 꼬맹이 20개월 된 아이를 업고 시험 공부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1차월이 됐는데 3월 첫날이 3.1절이잖아요. 그리고 3월 2일에 우리 첫째 아이가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월 첫날부터 저는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죠. 그랬는데 막상 그 다음에 시험만 보고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지점으로 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요 5가지더라고요. 명단 작성. 저는 명단 작성을 하라고 육성 팀장님이 이렇게 A4 용지를 주셨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망 고객 앞으로 누구를 만나러 갈 건지 저한테 200명을 쓰고 퇴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200명이 아니라 50명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직장이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인적 사항들은 학부모님, 학생 또는 강사.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명도 겨우 채운 게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친구들, 아니면 동창들. 그 겨우 이렇게 채우고 이거 이렇게 제출하고 저 퇴근한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영업 못 하세요.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저는 한 달만 하고 갈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요. 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답답함, 두려움. 나중에는 도대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돌아갈 곳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가 돌아갈 이유만 찾게 되고 그 핑계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첫 달에 제가 그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계약들을 체결하고 받은 급여를 받고 나서 아니다, 이거 조금 더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TC센터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지금 말하는 DB 있죠. 고객님들의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께 약속을 잡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 속에서 스크립터도 주고 암기를 하라고 하고 하는데 스크립터를 일단 암기는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암기를 했지만 고객님 앞에 가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는 일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했지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대를 해서 뭔가를 팔아보거나 아니면 권유하거나 얘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터를 암기한 걸 도저히 안 돼 있길래 고객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잘 암기해오긴 했는데 혹시 틀릴까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고객님께 꼭 전하지 못하고 가면 나중에 제가 다시 들어올 수 없을까봐 제가 좀 보고 읽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운전자 보호 변천사라든지 실비 같은 내용들은 사실은 암기는 했지만 너무 기계적인 암기가 되다 보니까 이 고객님께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외우긴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순간을 조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 약속을 잡은 고객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고 이분에게 소개를 반드시 받아옵니다. 근데 소개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트 할인 행사가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줄지 알려주고 싶은 사람 3명만 알려주라. 명절 전이든 우리가 마트 전단 행사 오잖아요. 전단 붙으면 계란 한 판 얼마 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만 살 수 없지 않냐. 1인당 한정 있는데 누구랑 갈 거냐. 그 같이 갈 사람들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계란 사러 가는 사람까지도 얘기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 해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이런 거 확인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맛집이 생겼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이 맛집 같이 밥 먹으러 갈 사람 가면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돈 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좀 알려줘봐. 그리고 공짜 여행이 생겼는데 엄마 아빠 빼고 가족 중에서 이 가족이라면 내가 공짜 여행 데리고 가도 아깝지 않다. 꼭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소개해 주세요. 별거 다 얘기했어요. 드라마 지금 너무 재밌는 거 하는데 이 드라마 스포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얘기할래? 이런 거.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는 질문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이상하다고 하죠. 뭘 자꾸 그런 걸 알려달라고 하냐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그 고객들이 저한테는 사실은 또 다른 DB 고객이 되더라고요. 그 소개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했는데 다음번에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지만 그래 기분 나쁘면 안 볼 수도 있지. 안 보면 그만이니까 약간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을 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명단 작성이 저는 조금 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갈 곳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하고 1시간, 2시간씩 얘기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소개받은 분들한테 얘기한다는 건 길어야 10분이에요. 좀 더 길면 20분. 인사하고 인적사항
첫 번째 인적사항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러 왔는지, 누가 소개했는지. 그래서 저 오늘 눈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요 정도밖에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도 10분, 20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갈 곳이 없죠. 하지만 지인들 가게를 가거나 지인들을 만날 때 저는 3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니까요. 저에게는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스케줄이 미리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지인을 만나러 가더라도 지나다 들렀다 하더라도 30분 이상은 저는 머물진 않았어요. 저 다음 약속 있어서 가야 돼요. 근데 갈 데 없어요. 그냥 차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지나가다 들르지 않고 간혹은 약속을 정합니다. 저 오늘 그쪽 동네 갈 건데 몇 시쯤에 시간 돼? 그럼 어차피 나하고 커피 한 잔은 먹었잖아. 그럼 30분 좀 빼줘. 근데 나 오늘 그쪽에 일 있어서 가. 무슨 일? 그런 건 가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럴 때는 보험 얘기를 꺼내는 거죠. 제가 오늘 고객을 만나러 왔는데 어떤 고객 때문에 뭘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고객이 문의했던 상품 문의 아무도 안 했어요. 저한테. 아직 문의할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그분이 누군가가 가상의 인물이 문의를 한 것처럼 하고 그 친구에게 보험 얘기를 꺼내는 거죠. 예, 쓸데없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았어요. 갈 곳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갈 곳이 어디냐 생각했더니 제가 갈 곳은 고객을 만나러 못 가면 저는 그냥 사무실에 있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우리 회사 소속이잖아요. 이 지점 소속이잖아요. 이 지점에 내가 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했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거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무실에서. 설계사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되게 바쁘고 맛집 많이 가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밖에서 뭐 좋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이러지 않냐?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0에서 출발했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뭘 했냐면 제 거 김혜진 기준으로 상품별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거 기준으로 상품별로 설계를 합니다. 자녀 기준으로 상품별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해서 가입 제안서를 뽑지 않고 상품 설명서를 뽑아요. 상품 설명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때부터 숙지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뭘 했냐면 제가 주력할 수 있는 주전공과 부전공을 찾았어요. 우리가 맛집을 가서 메뉴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 메뉴들이 다 맛있기는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 백반집이 됐든 뭐 식당이 됐든 어딘가에도 그 주방장에 주력 음식이 있고 메뉴가 있어요. 그럼 저도 설계사인데 전 보험 상품을 제가 취급하고 있지만 저의 주종목은 뭘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걸 고민했죠. 저는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에는 너무 속이 상해서 태아보험은 사실은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태아보험 딱 2건 팔았거든요. 입사해서 1건, 우리 총무님 언니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고 지난달에 우리 그만두신 팀장님 따님이 임신했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아보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 태아보험은 태아보험 전문 지점장님한테 정확하게 지금도 여쭤봅니다. 산모교실 운영하는 지점장님한테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는 회사는 선호하는 회사는 어디냐? 무슨 수술비가 요즘 많이 청구가 들어왔냐? 그럼 내가 어느 회사로 하면 되겠냐를 잘하는 그분한테 빨리 물어보는 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주전공을 뭘로 선택했냐면 저는 운전자 보험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누군가에게 약간 설득을 많이 하고 내가 그들에게 막 뭔가를 분석을 해서 막 안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규대로 우리가 법규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돈을 쓰고 바꾸지 않는다면 이거 되게 좀 무식한 짓이다. 되게 이거 좀 멍청하다. 이러면서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당신 요즘 이슈 이렇게 법이 바뀌었고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거 몰라? 왜 모르지? 이 정도는 다 아는데? 라는 걸로 이분들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먹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보를 주고 지금 고객님 아니면 사장님 관리하는 설계사분 계시죠? 그분 왜 얘기 안 해주셨대요?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 일인데? 그분한테 이 자료 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대로 운전자 보험 다시 교체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달 안에는 이거 교체하셔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덩이를 고객님한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누구한테? 불똥은 어디 튀냐? 취급하고 있는 그 관리해주고 있는 설계사한테 튀는 거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전 던졌으니까. 전 속 시원하죠. 하거나 안 하거나는 그 다음 일이니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관계십 속에서 이런 서로의 밀당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저 그분한테 그러면 이거 업셀링 안 할게요. 제 거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똑같은 설계사잖아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다고.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그분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한 토막 요만큼 끼어 들어가면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저한테 다 맡기실 거면 주시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그분하고 잘 설득해서 원만한 대화로 끝내시라. 왜냐면 저한테 보험 넣고 나중에 다른 거 청구하실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제가 그분한테 화낼 수 없잖아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보험을 가입할 그 당시에 그분은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컨셉이 그게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하세요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보장분석지나 우리가 증권을 이렇게 받아보면 어쩜 이렇게 보험을 넣어놨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 상품, 이때 당시 팔았던 상품이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고객님에겐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종업계 종사자들이잖아요. 그분이, 그 설계사분이 이 상품을 제안했을 때는 고객님이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담보 금액을 적게 해달라고 했거나 그 설계사와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때 당시엔 이 상품이 최상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걸 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실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게 없어서 답답하고 그리고 고객을 만났는데 모르는 걸 물어볼까 두렵고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서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하면서 조금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홈쇼핑에 보험 상품을 팔면 홈쇼핑을 좀 많이 시청했습니다. 저도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DB 영업이 10년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거나 뭔가를 얘기할 때 전화로 안면 일식도 없는 그녀들은 어쩜 저렇게 보험 상품을 잘 팔까? 그들은 도대체 내가 쓰는 말이 아닌 어떤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가능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홈쇼핑에 문의를 남깁니다. 특히 홈쇼핑은 운전자 보험을 많이 팔거든요. 화재 보험도 많이 팔거든요. 내가 설명하는 것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충분히 하고 듣고 거기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써와서 다음날 지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저한테 왜 이런 거 안 가르치셨어요? 이런 거 갖고 얘기하던데 왠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12년 전에는 지금처럼 주민번호를 딱 입력하면 보장 분석이 쫙 나오던 시대는 아닙니다. DB손해보험에서 보장 분석이 나왔는데 실손 정액 담보만 실손 조회만 나오고 생보 상품들은 조회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고객님한테 증권을 수집해 와야 했습니다. 증권을 수집해 와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엑셀로 싹 하시고 저처럼 그것도 급하다 그러면 그냥 수기로 손으로 샥샥샥 씁니다. 그 양식지에다가. 그러면서 보장 분석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장 분석을. 보장 분석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나요? 예, 아시죠? 예, 고개 이제 많이 끄덕여 주시네요. 예, 냉장고에 부탁해 딱 오면 셰프가 냉장고를 탁 열죠. 거기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15분 안에 요리를 착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빠져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있는 곳에서 찾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재료들만을 보고도 이분의 식습관이나 이분의 생활 패턴들을 유추해내기도 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증권을 받았을 때
증권을 받았을 때 담보 내용들도 분석해내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이분이 가입한 시기 또는 다수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보고 읽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메리츠 한 회사만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족 또는 지인 중에 메리츠 원수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실 확률이 높다. 또는 말일자에 아니면 금액이 맞지 않게 좀 다소 큰 금액들의 보험이 많다. 보험료가 많이 지출된다. 그러면 진짜 친한 가족 중에 설계사이신 분이 있어서 무조건 넣으시는 분이다. 뭐 이런 스토리들도 조금 읽어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같은 날 보험이 가입이 됐는데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같이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취급자는 누굴까요? 원수사가 아니라 맞습니다. G. 대리점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분한테는 뭔가의 보장 분석을 해서 들어갔겠죠. 그럼 그 전에 계약이 해지된 계약이 있는지 아니면 담보가 줄어진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살펴봐야 되는 이유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장 분석, 아까 말씀드린 주전공과 부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습득력이 있다고 한들 요 내용들을 반드시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의 유치자 또는 지점장님들에게. 왜냐하면 아까 제 이사님 말씀하신 현장이지 말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치는 저의 신입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아우라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보장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석해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3차월까지는 지점장님께 동반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동행 요청을. 네,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기도 하지만 또 지점장님이 고객님들에게는 되게 훌륭하게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혹시 빠뜨리는 게 있을까봐 아니면 고객님이 너무 VIP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동행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왜 답답하고 제가 왜 두려웠는지를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 팀장님들이신데 그 전에 직업을 갖고 계셨죠. 그 전에 직업이 한 가지셨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의 경쟁 상대는 신입일 때는 저의 전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하던 거나 하지. 뭐하러 이거 했어요? 라는 말이 저한테는 제일 무서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 뭐 강사도 그냥 하더니 지금 설계사도 그거만큼이나 하네? 라고 해서 저의 이미지가 더 이상 강사가 아닌 설계사로 보여지기 위해서 요것들을 많이 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특히 만났을 때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억하는 것들은 전 직업이거나 그와 나의 관계십 속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지 내가 설계사라는 걸 아직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 우리 팀장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특히 남편분한테 사인 받을 때 또는 시댁 식구들한테 사인 받으러 갔을 때 아휴 그냥 하던 거 하지 뭘 또 보험하러 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흔히들 종종 듣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분과 또는 아내분과 약속을 잡으실 때 집에서 우리가 사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서명 받기도 하고 그 시간을 집에서 만나지만 그 시간을 반드시 가족들과도 정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행여 식사 후에 우리가 사인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잠시만 대기하라고 해서 방에 가서 출근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셔야 돼요. 왜요? 전 지금 설계사로 일하니까. 그 전까지는 와이프였고 남편이었지만 저는 다시 업무 모드로 돌변해야 되는 거죠. 비싸고 좋은 옷이어서가 아니라 제 직업에 맞는 옷들을 갖춰 입는 것 또한 저의 이미지를 트레이닝하는 일이고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출근할 때 김혜진과 집에 있는 김혜진은 다르다고. 예, 사무실에서도 가도 제가 출근하면 오늘은 팀장님 출동하시나 봐요. 작업복 입고 오셨네요. 왜요? 구두 신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장으로 가면 오늘은 사무실에서 내근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인일 때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직전 이미지와 지금 내가 새롭게 가지려고 한 이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요것들을 바꿔가는 것도 시간이 꽤나 걸리지만 이 또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고 왔죠? 저희 잠시 쉬어야 되나요? 쉬는 시간 있죠? 예. 네, 쉬는 시간 넘겼죠? 저희 잠시 쉬었다 갈까요? 지금 뒤에 시계가 11시 2분이거든요. 저 시계로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전공과 부전공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주력할 수 있는 상품이 제 전공이 뭘지를 먼저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회사에서 한 상품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2년 전에 보험 시작할 때는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거의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정말 제가 좀 있으면 강아지도 보험 드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 강아지 보험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강아지 보험 당연해진 것처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실 때 가망 고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피팅 모델처럼 옷가게 가면 마네킹들 또는 아니면 그 우리 인터넷으로 옷을 팔 때도 피팅 모델이 옷을 입고 먼저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나에게 키맨 같은 피팅 모델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상품을 공부를 하려면 결국 설계를 해서 제안서를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병자 중에서 피팅 모델 한 분과 건강체 중에서의 피팅 모델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설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니저님들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 정보만큼은 핸드폰의 노트에 저장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품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매니저님한테 의뢰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회사별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물론 사무실에 있는 코치 하시는 매니저님들이든 지점장님들이든 유치자분들이 웬만한 회사들의 맥락은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 나는 34개 보험사를 취급한 설계사니까. 그런다면 일단은 기준을 똑같이 해서 암 1,000,000원, 뇌 1,000, 심 1,000 해서 1,000으로 해서 진단비만 전보험사 손보를 의뢰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당뇨 플랜이 나왔을 때 당뇨 플랜만 생명보험사 전부 다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한 고객을 가지고 제가 보험도 한 고객을 가지고 보험사를 의뢰해보기도 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여러 가지 회사를 취급하지만 저는 전공인 손보 저는 무슨 회사 설계사예요 라는 그 주 전공이 있어요. 그 말은 설계 매니저의 도움 없이도 설계도 할 수 있고 배서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수납도 잡을 수 있고 모바일 서명도 내가 발송할 수 있는 회사를 한두 가지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전 보험사를 다 공부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산을 열어봤을 때 유난히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실 수도 있고, 보장 분석이 마음에 들어서 좋은 회사가 있을 것이기도 하고, 본인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의 취향이나 연령대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한 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서 나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 기준은 뭐예요? 중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다른 보험사, 이 보험은 이렇게, 이 회사는 이렇네, 이 회사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게 메리츠가 됐든 뭐 하나손해보험이 됐든 그 전에 회사들이 기준이 되어 와서 그 회사를 기준으로 지금 새롭게 들어온 회사들을 비교할 수 있어서 지금은 편해졌지만, 그 전에는 원수사일 때는 이제 저희가 모든 것들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금 신입일 때는 기준이 되는 회사를 반드시 만드시라. 그리고 고객 정보를 이제 작성하실 때 제가 사용하는 팁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쓰는데 뭐 그렇게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예전부터 요 스터디 카드를 쓰는 편입니다. 이 스터디 카드는 고리에 걸려 있어서 한 장씩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습장처럼 이렇게 스프링 노트가 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고객 정보를 받아서 썼는데 그 다음 장이 채워져 있으면 그 창이 메워지면 다시 끼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김혜진을 처음에 소개를 받아서 김혜진을 썼어요. 근데 김혜진이 소개한 사람을 김혜진 뒤에 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스프링노트에 써서 다시 그 순서를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쓸 때 저는 요게 사이즈별로 나오는데 휴대용으로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고객 정보를 쓰는 건 요보다 조금 더 A4 절반만한 거 좀 더 큰 사이즈를 씁니다. 근데 여기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사이즈 뒤에도 작은 게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쓰실 때 본인만이 활용하기 쉬운 정보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요즘 또 좋은 게 고객 정보를 이렇게 씁니다.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을 스캔 기능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노트로 또 자동으로 옮겨갑니다. 대신에 글자를 또박또박 반듯하게 쓰셔야 돼요. 글자를 흘려 쓰시면 이 스캔하는 거에서 글자가 엉망으로 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이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셔야 설계 매니저에게 번호표를 빨리 뽑으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받은 고객 정보를 고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주민번호 앞에 줬다, 이름 뒤에 줬다가 엉망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주세요라고 구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통화하고 나서 그 통화한 내용을 통화를 하면서 카톡이나 통화가 끝난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는 거죠. 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본인이 보기 편한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님이 제가 그냥 구두로 말을 했을 때는 흘려듣지만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그걸 캡처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정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요 장이 이제 저는 편한 게 제가 저한테 가입을 하게 되시면 가입한 상품 이름 정도도 쓰게 되고 그 설계를 하다가 나온 고지사항도 여기에 쓰다 보면 어떤 분은 이게 5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장에서 끝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보험금 청구가 나갔다 그러면 옆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아니면 여기 안에다가. 그리고 그냥 스프링 노트를 쓸 때는 제가 또 생각했던 고객님들은 클립으로 꼽아 놓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객님들을 쓴 이 카드가 한 권은 아니거든요. 여러 권이에요, 지금. 그런데 매달 월초가 되면 아니면 분기가 되면 신상품이 나오면 저도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떠오르는 고객님들이 있겠죠. 그럼 그 고객님들을 따로 명단을 작성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한 장씩 뺍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 노트에다가 맨 앞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그 옮겨온 고객 정보들을 가지고 그달은 제가 제 마음의 활동량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보험 의뢰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당뇨 상품 아니면 뭐 고고당, 뭐 무릎 관절된 거, 특화된 상품들이 그달에 나온다.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제 스스로 가망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있는 여러 건 중에서 이 사람 3개월 경과됐는데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 뭐 이 얘기 했었는데 하면서 제 스스로 가망 고객 리스트를 앞장으로 당겨와서 여기서 성사되면 땡큐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객 관리하는 카드를 요 스터디 카드로 쓰는 편이다. 이제 쓰시다 보면 요령들이 생기실 거예요. 본인들이 다들 요령들이 생기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저희 또 다른 팀에서는 엑셀로 다 저장을 하라고 얘기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고 싶으신 대로 일단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연습장을 쓰다가 끝까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안 되면 찢어서 다시 쓰시고 아니면 새 노트에 쓰셔도 되니까 본인만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번 이야기하고 조금 연결됩니다. 갈 곳도 없고 계약도 안 나오고 만날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저의 자존감은 제가 아무리 지킨다고 하지만 자존감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근무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이 꼬맹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근무 시간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등원하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끝나는 시간이 저의 근무 시간이었어요. 예. 뭐 야근 별로 할 수 없죠. 예. 아이들을 씻고 뭔가를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점장님이 야근을 하시는 날이 있다고 하면 미리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계신 가족하고 뭔가 서로 의논을 해서 지점장님이 야근할 때 따라 나와서 구경을 해야 뭘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야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버려서 저희 손을 타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8시 전에 출근하고 한 7시, 6시 사이에 퇴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방 문을 여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제 점포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불을 켜고 되도록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활동한 다음에 마무리까지 하고 들어오는 편인데 인카금융서비스 제이어스에 오고 나서는 더 바빠져서 아침 일찍 불 켜는 일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한 월차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정하는 휴가를 저는 제가 미리 정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지나가다가 마트 행사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럼 냉장식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에 가서 정리하고 다시 나와야지 하는데 그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근무 시간만큼에는 시장을 보거나 집에 세탁기를 돌리러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신인일 때는. 왜냐하면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서. 나오고 나면 뭘 해도 하기는 되는데 그래서 근무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우리 흔히들 말하는 월급은 월급날 나에 있는 통장이 되어가면서 스쳐만 지나간다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고 나면 첫 이체, 왜냐하면 보험료 자동이체들은 밤에 되니까 월급을 받고 첫 이체는 제가 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걸 먼저 산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 달에 모으고 싶은 돈만큼을 이체해 놓는다든지 내가 내 돈을 주도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한테 단돈 얼마라도 전체 금액 중에 몇 %가 아니라 그냥 그 달에 얼마만큼이라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립스틱을 사기도 했고 저는 주로 구두를 샀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빠져 있었던 노래가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였거든요. 나의 슬픔을 아는 건 나의 구두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장 편하고 좋은 구두를 신어야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꽃이 잔뜩 그려져 있는 꽃구두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그 길이 꽃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인일 때는 그래서 매월 분기에 계절별로 구두를 샀어요. 지금은 그 노래를 이제 거의 듣지 않습니다. 구두한테 슬프다고 할 만큼 할 세월은 이제 지나버렸거든요. 아까 틀어드렸던 노래 있었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이 노래가 요즘 제가 가장 나를 위로해주는 최애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셈이 났길래 그다지도 휘몰아쳤던가. 예. 과거의 나의 모습한테 지금 이 회사로 이직해오는 과정에서의 나의 힘듦을 마치 위로해주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매달 1위 곡이 매월 다르더라고요. 근데 3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취향이 그대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매달 나를 위로해줄 아니면 그 시기마다 나를 위로해줄 노래가 됐든 아니면 갈 곳이 됐든 그 공간이 됐든 책이 됐든 뭔가 정해보셔야 돼요. 저는 신인일 때 마감을 하고 정말 그 3층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 엉엉 울면서 간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도대체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만 제대로 된 설계사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는 명함을 뿌려버려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지. 이러면서 계속 울면서 다녔어요. 마감 날마다. 한 달 동안 진짜 너 고생했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가 됐든 뭐 옷이 됐든 색깔이 됐든 영화가 됐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저를 위로해주는 공간이 저는 순천에 살고 있거든요. 순천만 근처에 와온 해변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주차장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또 펑펑 울고 눈물을 또 닦고 화장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와온 해변에 거의 가지 않을 만큼 많이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생각하는 공간이 저는 안방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의 리모델링을 가장 신경 써서 하고 화장실을 가장 청결하게 하고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화장실에 변기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샤워하러 들어가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시뮬레이션을 또 샥 돌려봅니다. 그러다 보면 놓친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영업하시는 동안에, 아니요, 이 회사를 다니시는 동안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매우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을 덜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조금씩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한마디의 문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신입일 때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학원 다 정리하고 왜 하필 설계사가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설계사가 됐을까요? 이렇게 말하자니 참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좀 어이도 없고 그래 너 왜 그랬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문장이 제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저의 연봉을 굳이 협상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이 정도로 땡큐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학원에서도 여러 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 과목별 강사들 중에서도 메인 강사가 되려면 엄청 학생들 성적을 완벽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고3을 담당하려면 거의 고3처럼 살아야 됐었습니다. 고3처럼. 그리고 매월 그 인건비를 저희의 그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실적표, 학생들의 그 성적표를 제가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협상을 매우 잘해야 됩니다. 원장님을 잘 설득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의 연차도 중요하지만 연차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이것들이 그리고 수험생들하고 살다 보니까 가을에 저 가을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수능이잖아요. 이때 완전 막바지거든요. 그리고 중3들도 조금 있으면 시험을 봐야 돼요. 저희들한테는 겨울방학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것들이 제가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고 벚꽃을 구경하게 되고 여름 휴가도 가게 되고 가을에 단풍도 보게 되는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또한 좋은 것 같다. 나 여기서 좀 버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그 문장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 누군가가 권유했을 수도 있고 본인의 힘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한 선택에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을 함께할 이 문장이 반드시 한 문장으로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문장을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장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아마 이 일을 조금 더 오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신인 세월을 보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도 했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많은 시도들도 했고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이 가족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저도 함께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예,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굳이 증권을 수집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고객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설계사 김혜진의 경쟁 상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로 변했을까요? 뭐라고요? 고객? 아니요. 또 다른 설계사. 고객님이 알 정도면 다른 설계사는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그죠? 고객님이 알 정도면 업계에 함께 있는 우리 설계사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점장님들이 교육해주고 원수사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배포해주는 자료 없이는 교육이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톡방에 들어와 계시죠? 2,000명이 넘는 세일즈로 사업하기 제가 1년 전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7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사이에 지금 2,000명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이 톡방에 초대됐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렇게 보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각처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도 딴에 공부한답시고 뭔가를 정보를 얻고 했는데 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빠르구나. 대단한 정보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험을 신입 시절에 시작했을 때 보험하고는 너무 판이 달라졌어요. 담보 내용도 너무 달라집니다. 춘추 전국시대 저리 가랍니다. 일주가 다르게 우리 암주치 변화되는 거 봤을 때 거의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템포 쉬고 가면 그 다음 템포로 이게 진도가 안 나갈 만큼 너무너무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신인일 때 담보 중심의 제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담보가 아니라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보험금을 얼마나 타실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는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 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우리는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암 진단비가 필요한 건지 수술비가 필요한 건지 그러려면 수술의 종류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신기술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보 중심으로 했던 공부들이 지금은 보상 중심으로 또는 메디컬 중심으로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뀐 상황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공부할 게 조금 더 늘어났죠. 조금 더. 자,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전 회사에서 교육을 하는 일을 했지만 처음 지혜를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뷔페에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먹을 건 되게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뷔페 많이 가신 분들은 자체 음식 제작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뭔가의 새로운 조합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십니다. 그처럼 대리점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리점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컨택해 보시는 것도 좋고 나의 고객 상대가 연령층이 어떠한지 나는 누구를 주로 만나는지에 따라서 회사를 고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아는 만큼 보인 게 그 전에는 이 팀장님들이 또는 지점장님들이 함께 가자고 하면 함께 움직였어요. 왜? 후기를 보지 않았거든요. 이 회사의 정규제도가 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원수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똑같은 상품을 파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고 지인이 있어서 대리점으로 입사를 했을 때도 똑같은 원수사의 상품을 우리가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뭐 다 똑같겠지. 너나 나나 똑같은 메리츠, KB 똑같은 회사 상품 파는데 뭐 얼마나 딱히 다르겠어? 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아이들 사진 옆에 제 이력에 이렇게 텀이 있었던 이유가 직전 회사가 지혜였지만 직전 회사의 정규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굳이 알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거 자체를 정규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6월에 저는 한현호 이사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우리 인카 제이어스에 있는 우리 한현호 이사님. 왜 이것을 얘기를 듣게 되냐면 저희 팀원이 자꾸 제 인카에서 얘기가 하는데 자기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다. 지점장님이 같이 나가서 설명을 좀 들어봐라. 도대체 무슨 회사를 자꾸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냐. 그래서 지혜가 지혜이지. 그러면 그쪽이 우리를 리크루팅 하려고 한다고? 우리들을 거꾸로 우리가 가서 리크루팅 하자. 나가보자. 나가봅니다. 나가봤죠. 나가봐서 한 이사님을 만났는데 되게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제가 몰랐던 정규 제도를 한 이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요? 정말요? 왜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 정규 제도가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예, 그 정규 제도를 지금은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고 예, 정규 제도 때문에 제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인카금융 서비스를 특히 제이어스를 그때부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파트너 사업단으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인카금융 서비스 안에 제이어스 총괄 안에 파트너. 그때는 사업단이 아니었고 본부였습니다. 파트너 본부 별로 6개 지사 해봐 인원수 뭐 매출이 얼마나 뜰까요? 라는 이런 약간은 건방지고 오만한 생각으로 쳐다보면서 제이어스 안에 뭐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인원 정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하는 활동들 여기서 톡방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료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기 보장 분석일 때부터 저는 보험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수기 보장 분석이 어느 날 자동으로 저희가 고객님께 동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제 보험을 하면서 저의 주 타겟들이 자꾸 갈수록 젊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생이었던 조카가 장가를 갔거든요. 30살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본인의 재무 상황을 다 오픈하나요?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한테 말할까봐, 아빠한테 알려줄까봐. 이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어딘가로부터 뭔가 정보를 얻어오고 그들이 듣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후기를 남기고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내가 저 속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냥 보험 아줌마로밖에는 보험 파는 아줌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설계사가 누군지 아시죠? 아세요? 아세요? 아시죠? 엄마 친구 설계사. 네, 엄마 친구 설계사. 엄마 친구가 넣었다더라.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챗 GPT도 쓰고 있고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들의 지금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일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스타, SNS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검색했을 때 딱 2명 나왔어요. 근데 인카를 검색해보고 제이어스를 검색해봤을 때 이들의 활동들은 되게 급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한 것들을 물론 이제 과장해서 하는 것들 포장지들도 있겠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포장지화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싼 차를 탔어요. 월급을 얼마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리더 교육을 했어요. 신입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신입 교육을 했는데 이만큼 늘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교육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저는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내 팀원의 상품 교육도 해야 하고 이들의 소득도 같이 케어해야 되고 전반적인 트렌드도 안내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혼자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봤더니 제이어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하고 있고 매우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어디서 해야 될까? 누구와 해야 될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회사에서 나오기까지가 매우 심각하게 힘들어서 사실은 보험을 그만해야 할까만큼의 한 6개월 동안의 심각한 우울증도 앓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정규 제도상. 그리고 그런 오해들을 받는 속에서 제가 그것을 해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가보자. 나라도 가보자. 왔는데 저를 영업이사로 이렇게 임명해 주시더라고요. 영업이사가 단순히 소득만이 일정 소득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사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아직 조직을 가지고 리더로는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근무해 왔던 과거에 저의 직전 3년, 최소 3년의 이 업적량들을 이 회사는 한부도록 취급하지 않고 너 그동안 매우 고생했다. 당신 그만큼 애썼으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냐라고 마치 직전에 있었던 저의 과거의 스토리를 제이어스에서 축하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어스는 제가 느낀 점은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귀히 여긴다는 게 요런 구석구석의 복지 제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묻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왜냐면 조직을 가지고 있던 장이 모든 걸 내려두고 다 포기하고 혼자 왔을 때 사실 되게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었고 나를 따르는 조직원들이 없다는 거? 너 당신 되게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에게 저도 되게 자책을 많이 했었어요. 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혼자 가서 1인지회를 하지. 왜 또 이 팀원들 속에 또 묻어들어야 되냐? 왜 그래야 될까를 찾았는데 저는 이 시스템에 너무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폭풍 같은 이 시스템 속에 같이 휘몰려서라도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얘기를 했을 때 600명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연말쯤 연도대상에 대표님이 10,000명 얘기하셨어요. 10,000명. 10,000명? 무슨 수로 10,000명 하시지? 어떻게? 그리고 진짜 10,000명 될까? 궁금하게 됐어요. 저는 7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영업이사로 이렇게
합류하면서 여러 리더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만났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함께 공유했던 가족들과 헤어지니까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분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영업력을 가지고 구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제이어스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리더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야 뭐 너 어쩌고 이 얘기보다는 모두가 응원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것들이 그냥 립서비스 수준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를 서로 너무 많이 주고받는 걸 여기서 전 느끼게 됐고요. 제가 태어나서 돌잔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처음 보는 분들에게 축가를 받은 생일이었습니다. 올 생일이. 아마 돌잔치는 처음 보는 분들이 모두 다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받은 생일 축하 중에 한 30분 넘는 분들이 보내주신 선물들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뵌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이어스 가족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바구니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이사, 이제 이사가 된 거야? 그전엔 지점장님이더니 좀 더 좋은 회사를 가셨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넘겼는데 아이들이 크는 만큼 저도 이 보험 일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제이어스가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을 넘어 10,000,000으로를 저희가 10월 15일에 저희가 선포를 하셨는데요. 저는 7월 달에 입사할 때 900 언저리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1000등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사를 했는데 대표님과 함께 제이어스 시스템 속에서 1000명 속에 들어왔으니 저도 10,000,000이 되는 대열에 함께 하고 싶고 14기 여러분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카 제이어스 총괄 드림 사업단도 있고 우리가 또 기타 사업단들도 있고 저는 파트너 사업단에 속해 있는데 저는 순천이 집이에요.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저희 대장님이 계시고 저도 혼자서 광양에 지금 점포를 얻었습니다. 같이 할 짝꿍들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연말까지 오른손 왼손 잡는 2명의 짝꿍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14기 여러분들이 광양 순천 인근으로 영업을 오셨는데 프린트가 필요하다. 팩스를 보내야 된다. 총무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팀원들 2명, 3명, 5명 이렇게 함께만 하는 이 팀원들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전국으로 이 팀빌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이어스 안에서 이 비전을 보았거든요. 저는 보험 일은 계속 할 거예요. 보험 일은 계속 할 건데 돋보기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글자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뭔가 조직을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할 또는 후배들을 같이 한번 양성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듭니다. 그들이 함께 일할 때 제가 했던 경험치라든지 저의 노하우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알려주어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저는 현재 이렇게 제이어스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와의 대화의 제목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고민도 하지 않고 드린 제목이 요거예요. 내가 설계사가 되다니. 제가 신인일 때 생각했던 멘트가 이거였고, 김혜진 너 설계사 됐다고? 왜? 설계사가 되다니. 우리 엄마도 저한테 뭐? 설계사가 됐다고? 대학 공부 다 시켜놨더니? 대학원까지 시켜놨더니? 설계사가 된다고? 예, 설계사가 되다니. 설계사가 되다니 해서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불안한 시작이었어요. 이 불안이 그냥 불안한 게 아니고 불안. 이 불안의 뜻이 마음이 편치 아니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설계사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안 편하고요. 그렇다고 설계사를 안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불안한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도 아직은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면 고개를 격하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12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저에게 완벽한 제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봉이 오기까지 저는 단시간에 오진 않았어요. 제가 1억 연봉을 넘는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칸으로 갈 때는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세 번째 칸을 향해서 올해는 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칸에서 멈추지 않고 단순히 저의 소득만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면서 조직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텐데요. 오늘 했던 모든 얘기들의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 이 보험일은 우주입니다. 아까 제이사님 얘기하신 우주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주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 내가 중심이 돼야죠. 그래서 나를 성장시킬 습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멘탈, 정신력, 아니면 나의 마음가짐인 이런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누군가를 대하는 고객이든 매니저든 본부장님이든 옆에 계신 팀장님이든 이들과의 대하는 나의 태도, 또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사랑하시고 많이 아끼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합격하셨으니까요. 네,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작은 매우 작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아주 크게,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주저하는 마음만큼 배우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십시오. 제가 공부할 때보다 지금은 할 것도 많고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부를 다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골라서 그것만이라도 빠르게 잘 해내신다면 충분히 다른 것들로 확장돼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꾸준함이 이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날개가 있는 새가 태어나는 순간 부화가 되면 바로 날 것 같죠? 새가 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30일? 2달? 평균적으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 1년 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깃털이 나고 빠지고 새로 나고 근육을 키워서 근력을 키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거의 1년을 한다고 해요. 맹금류나 더 큰 새들은 1년을 훨씬 더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신입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평생 신입은 아니실 겁니다. 그 보내는 세월 동안에 깃털을 새로 끼우고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본인의 장점을 찾아서 이 일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너지를 내시면 아주 훌륭한 설계사가 되어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설계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14기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제이어에서 관리하는 이 과정들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모두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대단하신 분들에게 서로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